사과를 탁 던집니다. 사과를 던지면서 사과의 글귀가 적혀 있어요. 사과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이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어 놓습니다. 탁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여신들은 각자 누가 있냐면 헤라, 제우스의 와이프 헤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나지, 이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비너스가 가장 아름다운 건 나지, 이럽니다. 세 번째,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의 달의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가 뇌지, 이래가 세 명이, 이제 아르테미스가 아니고 아테나 여신이었거든요. 이 아테나 여신 세 명이 싸웁니다. 이 아테나 세 명이 나타나서 세 명이 면서 내잖아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라고 있어요. 파리스 왕자에게 파리스가 그 당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왕자라고 막 바로 왕자로 가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파리스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도 목동 일을 하고 있을 때 저 멋지고 잘생긴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정하게 하자. 이래서 파리스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세 명에게 공약을 들어요. 누구는 땅을 주겠다. 누구는 권력을 주겠다. 누구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 그러자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는 아프로디테, 비너스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고 줍니다. 사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누구를 줬냐면 저쪽에 있는 그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헬레나라는 여자였어요. 헬레나 여자랑 둘이 유부녀였는데 이 남자가 갔을 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트로이가 멸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사장님? 다 그리스 로마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제가 내려주니까 더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터키에 가면 실제로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트로이 목마가. 역사적 유물, 그리스 신화와 이렇게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고 다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고 터키에 가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고 거기 있었다는 성모의 마리아 집도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도 볼 수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간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배 한 번 타면 유럽이고 배 한 번 타면 아시아고 그런 터키에 가고 싶죠. 네, 다음에 우리 현아사님 혼자 갔다 왔던 곳이 터키입니다. 지 혼자 쏘다니고 다녔던 곳이 터키입니다. 하진사모사하고 터키 갔다 온 그 다음날 테러가 일어났어요. 광장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저희들은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난리 났죠. 우리 파트너 사님들 저희들한테 사장님 어디에요 했더니 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했더니 그 다음날 저희가 갔던 광장에 그 모스크가 있는 큰 광장 궁전이 있어요. 그 앞에 광장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폭탄이 터지면서 그 당시 한국인 관광객도 꽤 많이 돌아가시고 현지인도 많이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전날 돌아왔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놀랬던 일이 있었던 터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미래일기도 그렇게 던지면 분란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재찬 사장님이 조리 있게 딱 해주셨네요. 하현아라고. 네, 네. 하이나 사장님의 미래일기를 먼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쁘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냥 바로 읽을게요. 네. 네, 미래일기 하현화.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12월 23일. 작년 AT 워크숍을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1년 전 워크숍에 와서 40명 가까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올해를 시작할 때 유난히 더 목표에 대해 뭘 원하는지에 생각하고 발표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 해가 되었던 것 같다.
2021년은 나와 재찬이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늘 열심히 하는 재찬이에 비해 체력도 의욕도 부진했던 내가 처음으로 뭔가 이루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것 같다. 낯가린다고 친한 척 못한다고 재찬이에게 맡겼던 콜들을 다시 시작했고 블로그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 그 어떤 때보다 제품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다. 제품을 쓰지 않는 친구들에게 부탁도 해보기도 했다.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쿨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생기니 괜찮지도 괜찮지 않지도 않았다. 그냥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다. 지금 아가를 배에 품고 있다. 처음으로 아가가 생겼을 때 너무 큰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책임질 만한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뭐라도 한 개 더 해놓자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그 결과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 또 힘들다고 미뤄두었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싫다. 유스킨과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아가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재찬이를 닮은 것 같다. 어떻게 보내던 시간을 흘러간다는 게 요즘 따라 너무 크게 느껴진다. 멀게만 보였던 BA를 달성하고 이번 달만 지나면 우리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만날 수 있다. BA를 유지하면서 커미션 500을 그것도 6개월이나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의문도 가졌었는데 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 조건을 걸어놓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뛰니 드디어 우리는 새 차를 만나게 됐다. 아빠가 BA를 달성하고 커미션을 그렇게 유지한다면 SBA가 된다고 했다. 지금 또 SBA를 향해 달리는 우리는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내년엔 29살이 된다. 30살이라는 게 처음으로 와닿는 나이이다. 30살이 되면 누군가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의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던 어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번 한 해를 달리며 얻은 최고의 남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재찬이와의 일상이 이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됐다. 오늘은 2022년 12월의 미래 얘기를 적어보려고 한다. 작년에 적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오늘을 보니 조금 더 나를 믿고 과감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막바르기 해서 우리 재천사님과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네. 큰일 났습니다. 현아 사장 문장력 뒤에 제가 하니까 좀 그런데 언젠간 해야 되잖아요. 오! 요거만 잘 보입니다. 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크해야지. 이걸 해야 돼? 이제 또 옆으로. 네.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오늘은 AT 워크숍이 있는 날이다. 현재 현아는 배에 아기가 있어 더 조심조심 행동을 하며 집을 나선다. 작년에는 8명에서 시작한 AT 워크숍이 명단을 보니 4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실패가 습관이 되어 자신감도 없고 이 사업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수없이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하나씩 해내 나간 해가 되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작년 워크숍에서 적었던 1년 후 나의 미래 얘기를 봤는데 그때의 다짐은 이러했다. 2021년 12월 기본적인 경제적 해결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내 전공을 다시 살리고 경력 단절이 되기 전 사회에다가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생활을 반복하여 뉴스킨의 진짜 가치, 뉴스킨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더 느끼고 와야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부에게 파트너가 생기고 뉴스킨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렇게 적었지만 내 진심은 뉴스킨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이맘때는 정말 힘든 달이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의 생각들을 많이 공유한 달이기도 했다. 그때의 고민은 우리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없다 보니 너네는 행동을 안 한다. 너네는 결핍도 없다라는 말들로 우리 부부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에 말문을 닫고 둘이서 풀어났던 것 같다. 그 결과 우리 사이는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된 기억이 있다.
요즘은 우리 부부가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현아는 항상 본인 힘으로 탈을 산 것이 아닌 아버님이 사주신 차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고 부모님을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주위의 말들로 인해 창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더 멋진 삶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현아는 정말 속 깊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동, 말들을 현아를 통해 배우다 보니 나의 의식도 자연스레 성장했던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워크숍으로 가는 길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작년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노력하고 행동하고 그 큰 성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으로 가는 틀은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야생마처럼 앞만 보고 달릴 일만 남았다. 배가 불러오는 현아를 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워크숍 장소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다 함께 미리 꾸미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해에 이루었듯이 또 적고 내년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야겠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는 하루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미래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상 평가영 사장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눈치 보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 부산은 따뜻한 곳인 줄 알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생각보다 많이 춥다. 코가 찡하고 손과 귀가 너무 시려울 정도다.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특히나 우리 센터 앞은 굉장히 추운 것 같기도 하다. 아침 시스템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다. 사랑하는 우리 AT팀과의 아침 시스템은 역시나 즐겁고 유쾌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다 보니 이제는 숨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넓게만 느껴지던 403호가 이제는 좁게만 느껴진다. 1년 전 오늘과는 다르게 새로운 팀원들과 보내는 연말이기도 하다. 방이 좁아져서 이제는 은혜 사장님 이하로 현아 재찬 사장님 이하로 방 분양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친정집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로 독립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AT의 성장에 나와 가영이도 한 몫을 했다. 우리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4명의 1대 파트너 사장님들. 아직 한참 부족한 나와 가영이를 잘 따라와주며 성장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덕분에 우리가 1년 전 목표를 삼았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BA를 12월 1일자로 달성을 하고 12월을 만주비로 일찍 마감을 하고 2021년 연말을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올해, 내 인생에서 이 정도로 바쁜 한 해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생각할 틈, 쉴 틈 없이 달려왔던 보상을 이런 여유로움으로 받는 것 같다. 열심히 달려와준 또 하나의 보상인 우리의 첫 차, 검정색 티볼리를 타고 가영이와 센터를 떠났다. 역시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 가장 좋은 것은 주변에 잡음이 없어 차 안에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침에 들으면서 오고 있던 주연 사장님의 세미나를 마저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진다. 우리는 집 앞 파스구치로 향했다. 사업 초기의 발표 준비나 독서를 위해서 자주 찾아왔던 곳이기에 우리는 이곳이 너무나 편안하다.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가영의 따뜻한 바닐라 라떼, 그리고 우리의 허기를 달래줄 에그 샌드위치를 하나 시켰다. 오늘 점심은 이걸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왜냐면 저녁에는 농심호텔 와인 무제한 뷔페에 가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우리 둘만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기도 하다. 목표 달성 후 꼭 편안하게 행복하게 농심호텔 와인 무제한 뷔페 가기, 하나의 버킷리스트의 완성이기도 하다. 오늘 카페에서는 작년 이맘때처럼 내년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시간은 작년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쪼개고 또 쪼개서 나의 작은 행동,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짰던 계획들을 1월 1일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해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계획이란 것은 틀어질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마인드를 다시 잡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한다. 꾸준함을 장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를 경영하는 뉴스킨이라는 일은 참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일인 것 같다. 내년 우리의 목표는 1대 6 라인 세팅.
올해처럼 내년에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우리가 할 일과 상대방이 할 일, 그리고 하늘이 할 일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어찌 보면 나는 포탑의, 온유의, 온스타의, AT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택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나를 찾아가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이게 바로 뉴스키너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멋진 사람,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준 뉴스키네, 그리고 나의 스폰서 사장님들에게, 또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가영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다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너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가영 사장님. 안녕. 일기마다 페이지 다 개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가영이가 1년 전 가영이에게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을 가영아, 난 1년 후에 평가영이야. 내 나이 평생 최고로 빨리 지나간 것 같은 1년이 가고 있어.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 효상 오빠와 마주 앉아서 아주 비장하게 계획과 목표를 쪼개고 다듬으며 밤을 보냈었는데 그때 나와 오늘의 나는 진짜 너무 느낌이 다르다. 지금 참 혼동 속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야. 가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 그 와중에 운 좋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바른 길로 나와서 바쁘면서도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때쯤 무거운 짐들 들고 다니느라고 센터 출근할 때 찡찡하지만 몇 달 안 가는 인생에 또 몇 번 안 오는 귀한 경험이니까 귀하게 알고 집을 나서면 더 좋을 것 같다. 넌 너 자신을 믿는 힘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결단을 내린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큰 결단을 뒤로 미루는 행동을 금방 정신 차리고 관두는 게 좋아. 용기 내길 참 잘했어. 빨리 시작할수록 더 빨리 행복해질 거고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걸 아니까. 그때는 1,000,000원이 남의 집 얘기 같지? 근데 올해 우여곡절 끝에 월 1,000,000원 찍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했으면 한다. 걱정 마. 게임이 아주 재밌어질 테니까 열심히 연마해 두고 있어. 너는 지금 BA에 도전하고 있단다. 의심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까지였어. 올해 너무 고생했고 우리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보자. 지나고 보니까 다 별일 아니고 별거 아니지? 당장 힘이 드는 듯해도 결국에는 감사함만 남더라고. 잘하고 있어. 그대로 열심히 노력하자. 넌 네 삶의 주인으로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명심해. 너의 성장을 더 이상 의심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레고 있으니까. 가슴 뛰는 밤 생각한 걸 모두 다 이루는 평가형 2021년 12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승현, 이연혜 사장님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 먼저 하나요? 음, 잠시만요. 네, 저는 진짜 하루 일상을 일기로 적은 거라서 제가 제일 짧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루 일상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미래 일기를 적어봤습니다. 2021년 가장 멋진 날. 잠시만요.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나는 어김없이 일출맞이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해를 보며 나 남승현은 2022년 12월 SBA 됐다 목표 외치기 성공. 출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가영 사장님의 사업가의 자세를 틀어놓는다. 세미나 속 가영 사장님의 단호함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출근길에는 같은 동네 사는 은혜 사장님을 만나 잠시 친구의 관계로 돌아간다. 내년에는 상우랑 결혼을 할 거라며 아침부터 매우 하이 텐션이다. 프로답게 출근과 동시에 친구 관계는 접어든다.
스폰서 사장님의 하이텐션으로 시스템을 시작한다. 시스템이 있음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요즘 감사한 게 천지다. 무튼 오전 시스템이 끝나고 태희 사장님이 다음 주에 데려올 예비 사장님 사전 미팅을 한다. 매번 새로운 파트너 사장님이 올 때마다 긴장되고 설렌다. 또 한 명의 팀원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 문득 작년이 떠오른다. 그땐 리더 사장님들은 신 같은 존재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지금은 내가 리더의 위치가 되어 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참 감사하다. 항상 파트너 사장님들 덕에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기에 오늘도 나는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은 나의 생일이라서 오후 일정을 빼두었다. 마산에 내려가 오빠야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부모님과 도썸 데이트를 한다.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 뉴스킨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오빠야보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내가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멀지 않은 미래에는 경제적으로도 내가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확신에 가슴이 벅차다. 그리고 투잡으로 뉴스킨을 진행하고 있는 오빠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 제일 행복하다. 저녁 시간이 되어 조촐하게 생일 축하를 하며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요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깔끔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은혜 사장님 것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얘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나는 하와이에 석세스 트립 중이다. 11월 만지비를 끝내고 파트너 사장님과 미팅을 마무리하고 와서 마음이 편안하다. 하와이에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하와이에서 이쁜 원피스를 입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칵테일 한잔 먹으며 휴양을 즐기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이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P목표인 SBA가 되었고 주연 정민 사장님은 EBA가 되어 지금 내 옆에 있으시다. 나는 뉴스킨에서 주는 성공 선물을 사랑하는 스폰서 사장님과 누리고 있다. 다음 석세 트립 두바이의 내 이하 파트너 사장님, 내조 형제 라인 사장님까지 AT 이하 트립이 10조가 예약이다. 나의 선택이 맞았고 내 믿음이 맞았다.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 온전히 나의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와이 오기 전 상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이쁜 꽃길과 나에게 줄 반지를 끼워주며 사랑을 고백했다. 목소리도 좋은 상우는 사랑 노래를 불렀는데 눈물이 났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진짜 이제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와이에 있는데 상우가 너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로 하와이를 보여주는데 다음에는 같이 오기로 꼭 약속을 했다. 네이스를 외치며 크게 웃는 게 너무 사랑스럽다. 조금 있으면 희목승현 사장님이 빌린 빨간색 오픈카를 타고 하와이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준다고 하셨다. 키아 선글라스 쓰고 면세점에서 산 향수를 뿌리고 출발.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주연 정민 사장님 또 미래기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정민 사장님이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미래일기. 깔끔하네, 미래기.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음. 저는 이거 미래일기 적고 나서 바로 하나 이루어졌던 게 있어서 음. 신기하더라고요. 네. 2021년 12월 30일. 이야, 6월. 잠시만요. 화면이.
1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믿을 수 있는 목표를 세팅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 그 목표를 세팅하고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시간을 보낸 것 같다. 1월은 수도 없이 실수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경험도 많이 쌓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주연이 생일 기념으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 부부는 정말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달리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우리가 정한 1차 목표를 달성했었다. 3월 31일 줌 세미나 1대에 6명 초대가 되었다. 그분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다. 2차 목표였던 5월 31일 출근하는 1대 BR 6조도 힘들었지만 마무리가 잘 되었다. 하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출근하는 1대1 수가 나의 그릇의 크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다. 6월에는 오부부가 식을 올렸다. 식 올리면 즐거워야지. 왜 울먹울먹거립니까? 아니, 올리지도 않고 벌써 울면 안 되죠. 멋진데요? 그나마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르곤 했다. 서로가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안 울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던 많은 하객분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축하해 주셨다. 스몰 웨딩을 기획을 했으나 하다 보니 스몰하지 못한 웨딩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평일 야외 웨딩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6월은 석세트 트립도 마감을 해버렸다. 우리가 한 거는 출근하는 회선 라인 유지였는데 OVA가 자동으로 마감이 되어버렸고 LT팀도 자동적으로 달성이 되어버렸다. 은혜 사장님 라인, 왕재찬, 현아 사장님 라인이 우리의 든든한 LT팀이 되어주었다. 6월 투자 시스템 출근 중인 이경아 상무님도 곧 EBP 달성을 목전에 두고 계셔서 우리의 세 번째 LT팀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5월, 6월 EBA 라인이 유지가 되어 7월 EBA 핀을 달성하게 되었다. 사업 10년차 드디어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뉴스킨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를 우리가 팀의 힘으로 달성하게 되었다. 참 감사한 7월의 시작이었다. 코로나가 다행히 잠잠해지고 있어서 8월 21일 토요일 외가 식구들을 민주에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거하게 대접했다. 예전에 희목승희 사장님 PA 되셨을 땐가 그때 민주 왔던 게 생각이 나서 나도 해보고 싶어서 해보았다. 우리는 아직 만덕에 살고 있다. 지훈이 학교 갈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돌봄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의 성장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차 한 대가 더 늘었다. 목표 달성하면 내가 주연히 사주기로 한 차가 있었기에 달성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고 2주 뒤에 바로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벤츠 이 둘두공 흰색 시트는 베이지 베이스 리프트 되어서 그런지 더더욱 고급스러워 보였다. 나는 당연히 아직 아우디다. 아직 더 뛰어야 하기에 작년 11월에 하체와 엔진 등 앞으로 6년을 더 타기 위해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다 끝냈다. 더 달릴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도 정신없이 서울, 인천, 원주, 수원, 대전, 대구, 강주, 여수, 삼척, 강릉, 창원, 진영, 마산, 김해 할 거 없이 다니고 있다. 우리 부부를 불러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더 많이 늘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게 죄송할 따름이다. 그래도 항상 잊지 않고 고마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부부이다. 올해 1월에 에톤바이크는 우리 부부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작년 12월에 허리가 나가서 3주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는 온유에서 탑GB를 달성했었고 이거를 적어놓고 달성을 한 거예요. 네, 에톤바이크 2등을 달성해서 집에 에톤바이크를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주연이는 이 바이크를 통해서 SNS 성장을 믿기 힘들 정도로 하였다. 홈트가 대세가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에톤바이크는 신세계를 창조해버렸다. 더불어 베라엘 출시와 부스트가 부스트를 달아주었고 3을 바뀐 BR 과정은 뉴스킨 코리아의 성장은 당연하고 AT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 8명의 팀원이 100명을 1년 만에 만들어 버리다니 임지선 사장님 팀이 5명의 팀원들과 100명을 만들어 버려서 부러워하기만 했었는데 우리 팀은 그에 견줄 만한 결과를 만들어 버리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역시 팀은 문화가 절반 이상인 것 같다. 아무리 보상이 바뀌고 신제품이 나와도 유입이 많은데 남기는 건 문화였던 것 같다. 우리는 포탑의 문화 슬로건 12계명과 AT의 감사함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을 문화로 팔 벌려 다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항상 감사하라. 매 순간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문화는 뉴스킨 코리아에서도 주목받는 문화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로 뉴스킨 코리아 라이브 때 주연이가 스피치를 하게 되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연결되긴 했지만 주연이는 본사 무대에 올라가 전국에 있는 뉴스키너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멋진 스피치를 하고 내려왔다.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다. 올라간 김에 네 분을 모시고 첨단동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썰고 왔어야 되는데 5인 이상인지라 구포집에서 호텔 뷔페를 불러 조촐한 파티를 했다. 이제는 한시를 놓으신다는 양가 부모님께 아이고 기네요. 예. 예, 해드리고 싶은 것과 해드릴 수 있는 게 갖게 된 요즘 너무 행복하다. 곧 둘째 100일이 되어 가는데 쌍둥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참 궁금해진다. 지훈이는 동생이 둘이나 동시에 생겨서 너무 좋아한다. 아직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지훈이는 동생 둘 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같다. 항상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좀 더 크고 서로가 말을 하게 되면 더더욱 즐겁고 행복한 형제남매가 될 것 같다. 우리 부부가 더더욱 사랑하고 더더욱 행복해야 될 이유다. 두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늘어가니 또한 행복하다. 1년 전에 1년 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2021년은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 같다. 역시 나의 시크릿 파워는 세긴 센 것 같다. 2022년은 나의 시크릿을 AT와 팀의 성장을 위해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잠들기 싫은 밤이다. LCT 시그널 부산은 낮에도 좋은데 밤은 더 좋은 것 같다. 밤바다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볼 거라고 드림보드에 붙여놨었는데 이 또한 시크릿으로 이루어진 걸 보니 참 신기한 것 같다. 뉴스킨으로 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도 내가 변화시키는 것 같다. 예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친구들 다 필요 없다. 네가 돈 많이 벌면 친구들이 네 찾는다. 그러니 지금 친구들 챙길 게 아니라 네가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아버지의 언어이지만 내가 더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긴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 말이다. 속정 깊으신 아버지께서 요즘은 손주들이 생기셔서 그런지 표현까지 더 잘하시는 것 같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된 것 같아. 유스킨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 나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는 주연이 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기도 많이 했고 말도 어디 가서 못해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성공을 하고 나니 세상 더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2021년도는 우리 정미사님이 이루어낸 게 정말 많으시네요. 이루어질 겁니다. 네. 우리 또 마지막 오주연사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민 사장님, 제가 공유하면 안 돼요? 네. 네.
상상이 현실이 된 나의 미래 일기 2022년 1월 2일 38세 오주연 22년 1월 2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남해 더뷰 1151 오션빌라 3호 새벽 4시 반 이젠 아주 고요한 소리에도 자연스레 눈 비비며 꼼지락꼼지락 오빠의 얇고 투명한 입술에 뽀뽀를 하며 사랑해 고마워하며 일어난다. 이건 내가 작년 1월에 나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아점저 하루 3번은 꼭 뽀뽀를 하며 사랑해 고마워하기. 포인트는 싸울 때도. 이제 습관이 돼 의식할 필요조차 없어진 지 오래지만 커튼을 착 치자 오션뷰지만 어두워 저 멀리 수평선에서 저마다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위해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어선의 불빛이 아른거린다. 그러곤 주문을 외우듯 외친다. 2023년 LT라인 제외 1대 6명 출근했다. 그렇다. 나는 지난해 최고 목표인 EBA를 달성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다. 핀을 달성할 때마다 그 힘으로 딱 3번 온 힘을 다해 1대 6 라인을 찾겠노라고. 지금 EBA 달성해서 한번 현재 또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PA 달성 때 또 한 번, COE1 달성 때 한 번 남았다. 사실 백만장자쯤 되면 그냥 나 또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 없이 그 마음을 실천하고 있을 것 같다. 왜냐? 나의 가족이자 스폰서 사장님께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안다. 1년 전 오늘 이 시간이 생각난다. 하루 12번 중 11번을 자신 있게 외치고 한 번을 움찔대던 나에게 스스로를 응원했던 시간들, 가장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진 고요한 순간 속 가장 어둡다는 동틀역을 지나가고 있는 내가 저 멀리 보이는 나의 꿈이라는 깃발을 딱 한 번 쳐다보자 새벽이 지나가고 빛이 잦아드는 아침이 시작됐다.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지도 이제 1년 반이 지났다. 이영건 박사님의 성공학 강의가 나에겐 엄청난 힘이었다. 그는 성공을 몸으로 실천해내고 나와는 도구는 달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전하고 싶어 많은 역량을 낳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단순한 물질적인 성공을 떠나 나라는 인간에 대해 처음엔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그 성공을 작게 평가하고 미시적으로 본 적이 많았다. 그땐 나를 자책했지만 그것 또한 가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편안해졌다. 그리고 나에게 아주 큰 인생의 지침이 돼 감사한 두 분을 떠올리며 모레 있을 4일날 두 사장님과의 미팅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퉁닥퉁닥 타자를 친다. 작년 연말에 우리 팀에게는 그날 이후라는 순간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느낌이었다. 당장의 생사의 간절함이 아닌 나라는 인간, 리더, 책임감, 행복, 삶의 방향, 꿈, 감사 이 모든 게 물밀듯이 떨어지는 그 순간들. 그것은 돈이 없어 그거라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속상했다. 허나 바닥을 보자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때 나는 그래도 딱 하나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재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그 이후 오늘이 오기까지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사람들을 선물 받았다. 귀중한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 참 감사하다. 지금도 문자가 띠링띠링 울리고 아침 해가 밝았다며 모닝 문자를 툭툭 올리고 내가 올리기도 전에 먼저 됐다 외치는 동영상이 띠링띠링 올라온다. 너무 이쁘다. 아이고 임신한 지 8개월이 되니 요즘은 감수성이 더 터져버렸다.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이까지도 1년 전에 나만 아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그 파트너들도 아이를 출산하고 이미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더 그 무섭다는 중2병이 있는 친구들까지 생기다 보니 책임감이 더 묵직해졌다. 그래도 그 무게감은 잠시 이내 고개를 흔들고 더 행복하자라고 털어내는 나의 마음에 또 한 번 감사를 느낀다. 이번 주 금요일엔 AT 뷰 데이트를 열기로 했는데 이달엔 컨셉이 있어가지고 분주하다. 오빠랑 나랑은 가만히 못 있는다. 참 그것도 부부가 똑같다. 뭐 하나 의견을 제시하면 서로 더 하려고 한다. 참 잘 맞다. 정말 잘 만났다. 처음 연애할 때 가장 강렬하게 든 생각은 이 사람은 오주연 A 다시라고 생각했다. 생각하는 것들, 취미,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닮아서 신기했다.
그래서 어쩜 이렇게 그것도 남자가 나랑 닮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근데 유스킨을 하면서 처음에 헐했다. 비즈니스는 달랐다는 걸. 처음에 문제에만 집중하고 못난 생각들만 했다. 심지어 누구나 공동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스킨을 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 생각했다. 머리로는 안다 하고 가슴으로 다르다는 걸 알았지 이해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고 작년 12월쯤 용기를 낸 시간이 있었다. 진짜 나에게 물어봤다. 항상 내 머리를 맴돌았던 말이 있다. 매번 의문이 생길 때 늘 했던 질문인데 사실 대답을 못했던 적도 피했던 적도 있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정민을 사랑하니? 있는 그대로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닌 아무것도 아니어도 사랑하냐고 그 존재 자체로서라고 임영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질문은 2년을 돌고 돌아 진짜 수년 위로 뛰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야 했다. 하지만 항상 그러하듯 생각은 생각을 낳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면 위로 꺼내자 코도 숨이 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자 단 하나의 진실이 남았다. 난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난 정말 최고의 남자를 만났다는 걸. 그리고 우리 둘이 합한 그 시너지는 정말 슈퍼파워다. 같은 힘이라는 걸. 조금의 다름이 아닌 서로를 성장케 한다는 걸. 그 값진 마음을 알려준 하정여 임영희 사장님은 우리 두 부부에겐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이다. 처음 내가 소개받던 날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던 사람. 행복을 찾아서 내 인생을 찾아서라며 큰 소리를 치고 사회 속으로 나와 괜찮다고 했지만 타인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편견의 세상 속에 가둘 뻔한 나를 괜찮아 나와라며 환하게 손짓고 안아주던 사람. 그 기대에 잘 보이고 싶고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에 많이도 또 못난 짓을 했었다. 물론 지금도. 근데 연말 미팅 때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들었다.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이제 너네끼리 해라 해도 되겠다. 참 감사하다. 에고 감사일기 시간 다 돼간다. 오늘은 일출을 남해에서 보기로 했다. 하루 전에 다들 3, 4, 5 모여 어제 전날 밤 가벼운 파티를 했는데 1년간 주말에 1시간씩 틈틈이 연습한 오빠와의 듀엣 기타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연습을 좀 했더니 타자 치는 손가락이 좀 얼얼하다. 하지만 원하던 버킷의 한 장면을 또 장식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제일 박수 쳐줬던 가장 우리 부부를 제일 응원하고 믿어줬던 나의 사랑하는 스폰서 사장님이자 형님, 아주버님인 승현이목 사장님. 1년 동안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스폰서와의 관계였던 것 같다.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내가 가장 넘기기 힘든 벽, 그걸 넘는 일. 하지만 가장 잘한 일. 참 세상 뉴스킨이 신기하다. 나는 무슨 진짜 8대도 아니다. 100대 조상의 공덕을 받아서 이런 뉴스킨의 삶을 선물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나는 나였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형님도 나랑 같이 임신을 해가지고 둘 다 맨날 온다. 행복과 기쁨의 눈물을. 처음에 무서웠던 복제 사업이라는 말. 하지만 돌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이치. 나만 잘하면 다 복제가 되는 그걸 모르고 남만 돌아봤던 시간들을 21년도엔 버렸고 나만 보며 달려온 1년.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지키려 했던 나를 버리는 순간 가장 나다웠다. 정인이 진정서라는 사건이 대조되던 1년 전 오늘 진정서를 써내려가며 인스타에 올리는 피드를 보며 나는 과연 진정으로 돕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내 드림보드에는 항상 매년 빠지지 않고 붙어있는 꿈 사진이 있다. 바로 입양과 사회 약자로 돕는 것. 근데 나는 단순히 물질적 그리고 1차원적인 생각만 했었다. 저라면 좋겠지라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했다. 진정 돕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를 비롯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면 세상이 행복해지는. 나에겐 뉴스킨이라는 멋진 도구가 내 손에 있었다. 숨고르기를 하고 또다시 신명나게 우리 AT와 함께 점프할 후회 없이 보낸 1년, 후회 없이 보낼 1년, 후회 없는 오는 1년. 그렇게 3년 나는 3번의 미친 듯한 사랑의 힘으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선한 영향력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23년 또 멋진 나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함께해서 가능했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2022년 1월 2일 사랑 많은 엄마, 아내, 딸, 그리고 사랑하는 나 오주연. 감사합니다. 어때요, 사장님? 우리 이렇게 미래를 읽으니까 어때요? 생생하게 꿈꿔져요? 그럼 됐어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꿈이 한순간으로 한여름밤의 꿈처럼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감정이 평생을 갈 것 같아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사람들이 먼저 정립해야 될 거.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4명을 출근시키고 6명을 출근시키고 세팅을 하지만 과연 나는 그 내가 원하는 파트너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적어져 있나요? 어떤 파트너를 원하는지 안 적어졌잖아, 사람들. 무작정 어떤 파트너가 오기를 바라잖아요. 30대 부부라고도 적은 것도 없고 30대 부부면 되는 거예요? 성적도 못하고 지잘난 척하는 30대 부부가 뉴스킨 알고 뛰어들어도 괜찮아요? 아니겠죠. 밀레니얼을 원한다면 밀레니얼 파트너가 왔으면 좋겠다. 그 어떤 밀레니얼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파트너를 다시 미래일기처럼 적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파트너가 왔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파트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파트너? 부부일 경우는 이런 부부.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밀레니얼 20대를 만나러 내 친구들 20대를 만나고 만들고 싶다.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면 이 친구들을 만들러 나가는 곳은 어디여야 될까? 체력 좋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헬스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트레이너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또는 정말 인성 좋고 아이 엄마 아이 아빠가 잘 되는 가정적인 30대 부부를 만나고 싶다. 30대 자녀 둘이 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럼 DM으로 인스타를 발견하면서 또 DM을 보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파트너가 구체화가 되어야 그 가야 될 곳과 내가 컨택할 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6명이 생기고 싶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 첫 번째는 진짜 내가 원하는 파트너의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기 정하듯이 이런 파트너가 왔다? 이런 파트너가 생길 거다라고 정해놔야 내 머릿속에 그 파트너를 찾아서 댕기는 곳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콜드하면서 제품 한번 넣어보는 사람으로 만나시는 거죠. 내 머릿속에 같은 콜드를 하더라도 나는 20대지만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꿈이 있고 포부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 거야. 그러면 20대가 장사를 하고 20대가 영업을 하고 20대가 뭔가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가지겠죠, 사장님. 같은 콜드를 하더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사장님들에게 내가 원하는 파트너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 파트너를 만나러 갈 곳 또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 하고 싶은데 맨날 문화센터 다니는 곳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운동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또는 돈 많은 제품만 잘 쓰는 소비자를 만들고 싶다면 시장통에 돈 많은 사람들 특히 포목시장이나 이런 큰 데는요 돈 많은 아줌마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데 찾아가야 되고 내가 정해진 파트너나 내가 정해진 소비자를 구상을 하면 가야 될 곳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막연하게도 다니지 않아도 될 거고요. 학교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적이고 약간 학교 선생님들 우리 일부러 예전에는 학교도 일부러 갔거든요. 학교에 가서 제품 넣고 학교 선생님들 소비자 만들고 마이스토리 풀고 학교 선생님이 의외로 안 봐서 그렇지 한번 보고 시작하면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파트너의 그 미래일기처럼 딱 기준이 되어 있어야 갈 때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 두 개씩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미래일기를 한 번 한 번 작성되어서 공개해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래일기가 첫 번째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 드러내셔야 돼요.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프린트를 해서 내 방에 붙여놓든 프린트를 해서 사무실에 붙여놓든 프린트를 해서 내 수첩에 붙여놓든 그거를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시각화가 되고 내가 더 끌어다님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쓴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에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가볍게 미래일기를 나한테는 가볍지만 사람들에는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가슴속에 이루어낸 것 같은 느낌으로 읽은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처럼 느낌이 온 것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미래일기를 한번 적고 그 다음에 보면 진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00%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실린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일기에 다시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F부터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하신 재찬 해나사님부터 F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일기를 적어보라는 저번 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보고 했었는데, 그 미래일기의 총부는 어제 다 적었거든요. 다 적긴 적었지만 다시 고치고 생각해보고 어제 적었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래일기를 발표를 해보니까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냥 그룹 미팅에 한 명 발표하는 미래일기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1년 뒤를 전부 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우리의 1년 뒤가 그러니까 저희 1년 뒤가 아니라 AT의 1년 뒤가 그려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고 오늘 사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앞으로 까먹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하루에 한 번 혼자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찬 사장님. 네,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콧물을 많이 드셔서 점심 안 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래를 제가 이거 적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하루 밤낮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미래일기인데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초반에 이제 뉴스캠 왔을 때 처음엔 좀 미래일기가 좀 오글거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랬는데 그게 제 진심으로 제 미래를 그리지 못했었을 때 그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에 쓸 때 제가 아까 읽다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닿을 것 같다라는 이 느낌으로 적었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 AT 사인들의 미래일기 이런 것도 다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가영 유효선 사장님. 네, 일단 다 진짜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저도 평소에 진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닌데 뉴스킴 와서 진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이번에 미래일기를 쓰는 게 또 저희가 팀 미팅 하면서도 미래일기를 발표하지만 그거랑은 또 다르게 좀 더 어려웠거든요. 목표라든지 어떤 미래일기인데 목표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효상이한테 일기를 먼저 썼었어요. 저는 미래일기를 쓰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쓰고서 제가 어떤 걸 좀 해냈고 어떤 걸 못했고 부족한 게 뭔지 2020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쓰고 나니까 2021년에 미래일기가 좀 더 이제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쓴 게 이제 아까와 같이 좀 이렇게 써내려간 건데 좀 이런 시간이 진짜 저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AT의 진짜 미래일기를 다 같이 듣다 보니까 진짜 저희 개인만의 목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확 들어가지고 진짜 다 이제 본인은부터 다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AT가 지금 미래를 꿈꾸는 거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진짜 다 이루어진 느낌으로서 완전 1년으로 지금 읽은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동적이었고 진짜 오늘 하루 너무 진짜 감동으로서 시작이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영 사장님. 이런 팀들이랑 미래일기를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팀원 같이 뛰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생각을 알고 옆에서 같이 뛰어가는 거랑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랑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리더 사장님들한테 꿈꾸는 법도 이 미래일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미래일기를 저 다시 써보고 싶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진짜 꿈꾸신 것처럼 적으신 걸 보고 저도 아까 진짜 그 자리에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눈물이 많이 났는데 저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꿈을 꿔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승연 사장님. 네, 각자 다른 그 개성의 미래 일기에서도 다들 목표가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 목표를 보니까 진짜 우리 팀 한 방향 정렬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참, 저는 저번에 48 트레이닝 하는데 가영 사장님이 1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라는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일기를 쓰기 전에 그 편지를 먼저 봤는데, 정말 눈물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고. 근데 일기를 적을 때는 진짜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미래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현실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적은 건 진짜 어제 나의 일을 적는 것처럼 진짜 생생하게 잘 적혀 내려갔고 또 제 일기에 이제 은혜 사장님의 결혼 소식과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주연 사장님 같은 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해를 보며 목표를 외치는 게 정말 내가 진짜 복제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사장님. 네, 저도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제가 진짜 신기한 게 한 방향 정렬이라 느껴지는 게 그 미래일기를 쓰는데 파트 사장님도 파트 사장님, 스포 사장님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이게 다 그 1년 뒤에 내가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네, 진짜 이 미래 일기가 내가 뛰어낼 힘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2021년에는 더 이루어낼 것들이 많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진짜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파이팅! 네, 어정민 사장님. 네, 미래일기 음. 참 발표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명사님 그때 그 FF 사장님들은 막 3번, 4번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썼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써보니까 앞에 썼던 것도 읽게 되고 또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 계속 2번, 3번 이렇게 계속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오늘 또 발표를 끝내고 나서 또 임명희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진짜 생생한 거는 그렇게 생생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파트너 6명 왔는데 6명 중에 한 4명의 또라이예요. 안 되잖아요. 예. 진짜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저 충분히 뉴스킨으로도 박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박혀 있는 사람을 진짜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진짜 와, 그런 생각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이게 더 생생해야 되겠구나. 더 우리가 디테일로 더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더 들었던 시간이 됐었고 진짜 저도 아까 일릉 중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12월 달에 써놓고 온유 그루미티 때 그 발표가 되는 순간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일기는 우리가 점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적은데 이루어지는 그 종이의 힘도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자 시크릿 저 세거든요. 진짜 강력하게 올해 한 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지연 사장님. 네, 저도 진짜 이거를 적으면서 사실은 한 3번 울었거든요. 적으면서도. 그래서 발표할 때 좀 낫겠지 했는데 또 막 저 처음에 현아 사장님 발표부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미래 얘기를 들을 때 맞지. 그래 좋겠다. 맞아. 이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현아 사장님 미래 얘기부터 있는데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졌어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가
다 그냥 보였었어요. 막.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표지 하나하나마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만 단 하나의 목표와 꿈과 생각들로 뭉쳐진다는 게 진짜 이 오케스트라 연주 진짜 불협화음이 아니라 그런 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지만 또 그 행복한 시간만큼은 이제 진짜 좀 더 뭐랄까 그래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들이 더 사실은 정말 또 가슴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진짜 활은 당겨졌고 이미 출발했고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뤄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진짜 한낮 한여름밤에 꿈처럼 끝나지 않게 반드시 나 자신과 약속을 하루하루 지키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보면서 이 꿈을 반드시 달성해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줌 화면이 진짜 40개, 100개가 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래가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환경에서 그런 미래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언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자기 믿음이 자기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딱 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 최선을 잘하고 하루에 내가 돌아봤을 때 딱 써야 될 말이 있어요. 하루 정리할 때 뭘 적느냐?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잘했을까? 못한 거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중에 오늘 내가 한 일을 잘한 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잠잔 것도 잘한 거예요. 왜? 내일의 에너지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제일 잘한 게 뭐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못한 거 적으시지 말라고요, 사장님. 제일 잘한 거, 내가 오늘 한 것 중에 잘한 걸 적으시라고요. 잘했다는 기준은 결과를 내고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 중에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을 만드셔야 돼요, 뇌를. 무작정 돌아다녔어. 이것도 잘한 거예요. 괜찮아요. 성과 결과 위주 아니에요, 사장님. 오늘 내가 잘한 걸 적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긍정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 거. 잠만 잔 것도 잘한 거예요. 왜? 그 가로 열고 오늘 잤기 때문에 내일 에너지로 쓸 수 있어 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게으름을 타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긍정성을 위해서 무조건 나의 한 것을 부정으로 위축시키지 말고 자랑으로 거듭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못한 게 많겠죠, 하다 보면. 하지만 내가 오늘 뭘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거, 줌을 한 거,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오늘 줌에서 1시간 내내 빠지지 않고 쳐다본 거, 이런 것도 다 적어도 돼요, 선생님. 그게 모여서 자기 긍정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사장님?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원래 다음 주 현우가 나오기로 했는데 토요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사람들하고 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잘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하는 파트너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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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다. 어우, 네. 순식간에 다 나가심. 갈게요. 빠르다. 네. 그러니까